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외압 관련해 가지고 난 오늘 보면요, 오늘 그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 그 한겨레가 만든 다큐가 있지 않습니까? 다큐, 그 녹취록만으로 구성한 다큐. 여기 보면은 그 해병대 1사단의 제7포병 대대장이 나오잖아요, 이분.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알았잖아요. 지금은 도저히 병사들을 추적 작업에 투입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단장이 하도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야 돼, 구명조끼 입지 마, 빨간색 해병대 티 보여야 돼,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전에 병사를 투입해가지고 병사를 목숨을 잃게 했어. 그래서 이 대대장도 그 책임을 절대로 피할 수 없죠.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위험한 거 알았거든. 알았음에도 물론 지시받고 한 거지만 그 지시가 부당하면은 그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되는데 거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대장도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대대장은 그래도 굉장히 최상병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그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유송한테도 사과하면서 본인이 법적인 책임, 구속적인 책임을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심적으로도 엄청나게 괴로워해.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내 수하 병사가 20살, 20살밖에 안 된 이 병사가 이렇게 목숨을 잃은 거에 대해서 제가 기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대대장은요, 진짜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막 괴로워해.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괴로워한다고요. 그래갖고 오늘 본인이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 담당 변호사가 오늘 입장을 얘기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는 와중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이겨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숨겨지지가 않아서 입원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또 죽으려 하다가도 정신과 치료를 통해 버티고 있었다, 지금까지.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내팽개쳐지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죽고 싶었고, 또 눈물 흘릴 자격도 없다는 등의 말을 들으면서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다시 한번 고 최혜병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죄송하다.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를 대대장은요, 요번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경찰서 받을 때도 본인이 얘기했죠. 정말 죄송하고 본인이 법적인 책임, 그리고 그 밖에 도덕적인 책임 같은 거 회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대대장이 잘못을 했어, 분명히. 잘못된 판단. 그래서 병사가 죽은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잖아. 그리고 양심이 있으니까 괴로워하잖아, 병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너무 열받는 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인간들, 그 위에 있는 인간들은요 전혀 책임이 없는 거죠. 이 책임감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임성근 같은 새끼들 뭐라고 합니까? 경찰 앞에 나와갖고 조사받을 때 기자들한테 뭐라고 해? 자기는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 나에 대해서 너무 허위 사실만 많이 있다, 막 분노하고 있어, 이 개새끼가. 어떻게 이런 개새끼가 있습니까? 이 개새끼 이거 진짜. 이 모든 거에 제일 책임자, 이 원인이 이 임성근이 개새끼인데, 이 새끼는 병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정말 조금의 이런 괴로움이라든가 안타까움도 없는 새끼잖아, 이 개새끼. 병사가 실종된 그날에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야, 같이 빠졌다가 나갔던 5명 애들 어딨어? 얘네들 기사들 못 만나게 해? 트라우마 같은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기사들 만나면 안 돼? 그때 말하고 있는 새끼야, 이 개새끼는요.
정말 쳐 죽여버릴 새끼지, 개새끼, 이거, 진짜. 이 새끼 자식한테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 개새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노블레스 오블리즈란 말이 있잖아요. 어? 노블레스 오블리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 명예에 맞춰갖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즈 쓸 때는요, 이 새끼가 만약에 별이 2개야, 사단장이야. 그러면은 본인이 더 책임을 느껴야지, 사실은. 아니, 대대장도 지금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갖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인데, 무궁화 2개. 근데 별 2개인 개새끼가 자기는 책임이 없대. 난 지시한테 또 그런 적도 없다는 거야, 이 미친 새끼가. 왜 나한테 그러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새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새끼 그때 경북경찰서 앞에서 기자들한테 한 행동을 직접 비디오로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막 당당해가지고 막 진짜 씨발 누가 보면은 진짜 막 화가 났어. 도대체 누구한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지가 누구한테 화를 내? 막 화를 내면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냐는 거야. 잘못도 없는데. 이 개새끼 아주 벼락 맞아 죽을 새끼. 아, 정말 후한무치한 새끼죠. 후한무치한 새끼. 근데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당당할까? 도대체 무슨 뒷배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윤석열이 엄청나게 일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 새끼를 왜 챙겨줄까?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혹시 김건희하고 이 새끼 부인하고 아는 사이 아니냐? 그거 외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방송들 나오는 거 보면은, 야, 이 새끼 하나 보호하려고 엄청나게 무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예요. 뭐냐면 7월 31일이 윤석열이 안보회의 딱 열고 거기서 이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을 비롯해가지고 과실치사로 지금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경찰한테 수사 내용을 이첩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은 게 7월 31일 오전이에요. 오전 11시쯤. 그 윤석열이 그때 분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사 하나 죽은 것 때문에 어떻게 사단장을 징계하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새끼. 병사 하나 죽은 것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임기훈이 누구냐면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에요. 박진희, 여기는 국방부 군사보좌관인데, 이 임기훈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이 박진희는 이종섭 국방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통화를 6번 했어요. 6번을. 윤석열이 경노한 다음에 우선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장관한테 대통령실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임기훈이 박지훈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이 박진희가 임기훈에게, 또 박이임에게 해서 전화를 6번을 했다는 거야. 이 둘이 뭐 사겨? 뭐 사귀는 거야? 그래서 이날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날. 7월 31일 날. 원래 이때 박정훈 대령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수사 내용들을 브리핑을 했는데, 그거 취소해버린 거 아니에요, 취소. 갑자기
갑자기 취소한 거야. 근데 그냥 취소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우리는 대통령실이 이종섭한테 전화 걸고 이종섭이 김기현에 전화 걸어갖고 브리핑하지 마.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 또 임기훈하고 대통령실하고 국방부하고 이렇게 6차례 이상 전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8월 2일이 중요하죠. 8월 2일은 뭐냐면 윤석열이 이제 휴가를 떠나는 날입니다. 휴가를 떠나는 날이면서 8월 2일 날 박정훈 대령이 그 수사 내용을요 경북 경찰서에 이첩을 해버려요. 그냥 이첩을 해버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왜냐면 윤석열은요 머릿속에 31일 날 야 임성근을 왜 과실치로 넘겨? 말이 돼? 그 이야기는 그거 빼라는 건데 박정훈 대령이 고지식하게 브리핑 하지 말라고요? 브리핑 안 할게요. 브리핑 하지 말라는 거는 임성근 내용 다 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브리핑만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8월 2일 날 경찰청에 그 원래 내용 있지 그대로 임성근 과실사로 넣어가지고 이걸 이첩을 시켜버려요. 그냥 막무가내로. 난리가 난 거야.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안 해요 얘들이. 근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려가기로 하지 말라고 했으면 박정훈 네가 알아서 빼야지 개새끼. 빼지 않고 그냥 이첩을 해버려? 이것 때문에 박정훈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지금 해임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8월 2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보면은 윤석열이 이날 이게 황당한 거지. 3번을 직접 이종섭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전화 3번을 8월 2일 날. 이게 어제 나왔던 보도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미스테리예요.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이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자기 전화로 이때 대통령 휴가 중이었거든요. 이종섭은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야. 외국에 갔어. 근데 개인 전화로 3번을 전화했잖아요. 개인 전화로. 이게 웃기죠. 아니 녹음되지 않는 대통령실 전화가 있는데 그거 안 쓰고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갖고 다니던 번호가 있는데 그 핸드폰으로 전화했다는 거예요. 한남동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방송 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왜 그걸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대통령이라든가 국방부 장관들 그 보안 때문에 전화할 때는 자기들이 쓰는 전화기가 따로 있거든요. 보안 유지가 되는. 그럼 그거 쓰면 되는데 그거 안 쓰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3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말은 안 해. 그런데 다 풍기는 뉘앙스가 뭐냐? 전화한 건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윤석열이 왜 자기 전화로 전화하겠어요? 윤석열은 대통령인데 자기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폰을 가지고 김건희가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윤석열 폰으로 이종섭한테 해외에 나가 있는 이종섭한테 3번을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 사이에 박정훈 대령이 그 수사 자료를 경찰청에 이첩을 해요. 이첩이 끝난 게 11시 50분이야. 근데 이첩 끝나자마자 17분 만에 윤석열 전화 핸드폰으로 그게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윤석열 핸드폰으로 이종섭한테 전화 걸어갖고 4분 5초를 통화를 한 겁니다. 4분 5초를.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분 43초를 통화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통화하는 사이에 박정훈 대령이 김기현한테 야 너는 오늘로써 보직 해임이야 통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화로 그 이정섭하고 통화 3번 했다는 거 단순히 3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 통화하는 그 시간대를 보면은 이게 바로 수사이첩 되자마자 통화해갖고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돼 버리는 거, 그게 이 통화하는 시간 사이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연일까? 이게 과연 이거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 박정훈 대령을 여러분, 지금은 그냥 항명죄지만 처음에 이 박정훈 대령을 입건해갖고 보직 해임할 때는 어떤 죄명이었어요? 진짜 무시무시한 죄명이에요. 집단 항명 수괴죄. 와, 집단 항명 수괴죄. 이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입건해가지고 보직을 해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원래 웬만하면은 윤석열까지는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성격상 지가 직접 나서가지고 막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저는 윤석열이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어쩌면요,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해버려! 그 지시 자체를 윤석열이 직접 한 걸 수도 있다. 오늘 뉴스 공장 보니까 그 박정훈 대령 변호사가 얘기하던데, 윤석열이 직접 본인이 검찰 시절 검사총장 이 DNA가 막 있으니까 지가 지시하는 거지. 야, 박정훈 그 새끼는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해버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집단 항명 수괴죄로 넘깁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고, 누구 머리에서. 이게 진짜 그냥 국방부 검찰단에서 집단 항명 수괴죄가 나왔겠습니까, 이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의 머리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을 시키냐고.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윤석열 같은 또라이 새끼들 머리에서는 가능한 거거든요. 지가 특수 보일 때, 말 안 듣는 사람들 막 정말 진짜 그냥 아주 그냥 검찰 가지고 막 죽여버릴 때 쓰던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어떻게. 아니, 박정들이 뭐 했다고? 박정들이 뭐 했다고? 이거를 집단 항명 수괴죄로 몰아버려. 이런 사고는 윤석열 같은 새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의외로 윤석열 이 새끼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더군다나 이렇게 보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개인 전화기로 막 전화할 정도니까 아마 여기저기에 흘린 것들 혹은 녹취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여기저기에 많이.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하루 매일 나오고 있는 거잖아, 지금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박정훈 대령을 이렇게 무리하게 막 입건해가지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으면요, 이런 내용 나오지도 않아요. 난 이게 제일 웃겨. 제일 웃겨. 지금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불리한 증언들 나오잖아요. 뭐 전화가 대통령실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이게 원래는 그냥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박정훈 대령 재판하고 있잖아요,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에서 재판 과정 중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이요. 박정훈 죽이려고 재판을 한 거였는데, 재판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새끼 완전히 그냥 덜미를 잡히는 이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진짜 멍청하죠. 전 그래서, 원래 나쁜 놈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모든 걸 다 감추면서 숨기면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원래 우두머리들은 안 잡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을 잡히기가 힘든 게, 아마 뭐 최대 가봤자 김계한 아니면은 이종섭에서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경로했어? 아니, 경로했는데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게 안 나온 이상 경로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윤석열을 처벌을 하겠어요. 윤석열이 경로했는데 그 밑에 것들이 알아서
윤석열이 경로했네? 나한테 지시를 안 했지만 내가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내가 알아서, 저 수사 외압해야지. 해가지고 이중섭이가 지가 알아서 했다. 그러면 결국 이중섭이가 끝나는 거거든. 대통령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고, 그거. 근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하는 짓거리가 여기저기에다가 지가 직접 관여했다는 엄청난 증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특검 막으려고 이 개지랄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 걸고. 그런데 저는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된 게, 오늘 그러니까 이종섭이라든가 무슨 뭐 김계한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가 뭐 전화 왔다 갔다 한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오늘 KBS 뉴스를 보니까, 더군다나 KBS가 이 수사 외압에 관계되어 있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어디가 있냐? 경호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개새끼는 끼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 개새끼. 그러겠지요. 경찰청 움직이려면은 이상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종섭하고 이 김용현, 이상민하고도 통화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야, 지금. 그 어간에, 그 문제 있는 어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전 장관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 외에도 같은 시기 대통령실 내 측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밀접하게 소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KBS가 오늘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종섭이가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8차례에 걸쳐갖고 김용현 수석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응? 그리고 행안부 장관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병대 의원 그 최상병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 수 없겠지만,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요.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뭐 임성근 이 새끼 하나 지키려고 대통령실, 국방부, 경호처, 행안부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난리가. 이 미친 새끼들. 아 왜? 도대체 이 새끼가 뭐라고? 근데 이게 과연 그냥 윤석열이 단순히 임성근한테 임성근 좋은 사람이야, 과연 그것 때문일까? 그래서 지금 뭐 김종배 의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못해. 말은 못하는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저는 뭐 제가 지금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요 뒤에 김건희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분위기를 계속 방송하고 있죠. 느낌이. 아마 언론들이 그거 찾으려고 엄청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임성근 부인하고 김건희하고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김건희 핸드폰 압수수색 해야 돼요. 아마 그거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진짜. 김건희 핸드폰 하나만 딱 확보를 하면은 아마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퍼질 겁니다. 근데 뭐 압수수색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가 막힌 거죠. 아니면 대통령 핸드폰 압수수색 해야죠. 통화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잖아. 이미 대출 받아야지. 물론 대출 안 하겠지만. 근데 안 하더라도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해야 되거든요. 왜 그거 안 해? 윤석열 같은 새끼 보세요. 윤석열 이 새끼는요, 청와대를 몇 번을 뒤졌어요. 몇 번을. 그 청와대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버티는 척 하다가 나가고. 그럼 뭐에서 보여주잖아. 난 공수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응? 공수처가 지금 이 정도로 만약에 대통령실이 직접 이준섭하고 통화했다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이요. 내용들이 나오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 해야 돼요. 한남동에서 전화했다니까? 핸드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를 제출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이거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영장 바로 받아갖고 청구해야지. 그래서 기사가 나오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왜 안 하고 있어? 공수처가 지금 영장 청구를 왜 안 하고 있는지 난 이게 웃겨요.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거 먼저. 일단 기가 막힙니다. 아, 나 오늘 기사 보고 놀랬어 진짜. 윤석열이 지 핸드폰으로 직접, 물론 윤석열인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핸드폰을 한남동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전화했겠어요? 야, 또 그렇게 우기는 거 아니야? 그거 핸드폰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부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전화한 거다. 또 그렇게 우길지도 몰라, 이 새끼들은. 아니면 그 집에 그 많잖아요. 개가 많잖아요. 개가. 이 개들이 많아갖고 개들이 실수로 누른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응? 실수로 눌렀는데 이종섭하고 통화한 건 아니고 이종섭이 모르고 전화기를 켜놓고 켜놓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끈 거야. 또 그럴 수도 모르겠어. 그게 아닌 이상 한남동에서 관저에서 직접 윤석열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자신하고 김건희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그거 압수수색 해야죠, 당장. 그 안에 뭔 내용이 있는지. 그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잖아, 문자도. 그 문자도 확보해야 되고. 아니, 근데 사실은요, 이종섭은요, 구속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이종섭 핸드폰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핸드폰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개새끼 이거.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종섭 핸드폰이 핵심 증거거든요? 근데 이종섭이 핸드폰을 버렸잖아요. 없애버렸어, 쓰던 거를. 이게 말이 돼?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종섭은요, 구속을 시켜야 돼요, 구속을. 증거인멸로. 원래는요. 아, 난 너무 황당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단사리님이 이종섭 폰 압색하라고 하는데, 이종섭 폰은요, 이미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이미 버렸어. 아니, 어떻게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웃기죠? 이 검사 새끼들도, 응? 자기도 수사받으면은 핸드폰 그냥 버려버리잖아. 그냥 막 잃어버려. 야,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이종섭 기사 있잖아요. 공수처에 그때 호주 가기 전에 지가 공수처 수사에 나는 적극 협조한다 하면서 핸드폰 제출했는데 어떤 거 제출했어요? 박군폰. 박군폰. 핸드폰을 바꿨어. 그리고 공수처한테 이거 제출하고 갔어요. 이 개새끼. 이게 말이 돼? 그럼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이야. 이걸 그냥 두면 안 되죠. 수사 협조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했대요. 근데 어떤 핸드폰입니까? 새 휴대폰. 최상명 사건 이후에 구매한 새 핸드폰. 이걸 제출했다는 거예요.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럼 본래 쓰던 거 어딨나? 응? 본래 쓰던 거.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있겠습니까? 응? 버리거나 처리했겠지? 그럼 이게 증거인멸이거든요, 이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죠.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종섭이가 또 그럴 수도 있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핸드폰을 어딘가에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숨겨놨을 수도 있지. 진짜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왜냐면 그 안에는 사실은 본인이 본인도 윤석열 지시받았다는 그걸 수거든요. 아마 이 새끼 핸드폰에는 윤석열 녹취록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본인 말로는 없는 것처럼 하고 새 휴대폰을 줬는데 몰라. 본인 휴대폰을 과연 버렸는지 어딘가에 몰래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찾으면 정말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종섭을 구속을 시켜야 돼요. 당장. 아, 구속 사유는 되지요. 구속 사유가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 이 새끼는 증거인멸 너무 명확하잖아. 핸드폰 바꿔버렸는데. 그럼 이건 바로 구속이에요, 원래. 바로 구속. 근데 왜 구속을 안 시켜? 구속을 해야지. 구속을 시키면 그때 가서 또 진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냥 놀랬어요. 아니, 대대장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본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이, 본인 수하로 있던 병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지금, 자살 시도 막 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정신병원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임성근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 수뇌부 새끼들은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임성근 하나 빼돌리려고 살려주려고 그 지랄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거래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겨우 입대한 지 10일 됐어. 10일. 겨우 10일. 그 10일 된 훈련병을 밤에 떠들었다고 20kg 군장을 매게 해서 죽게 한 거 아니에요. 병사 목숨이 우스운 거야. 상태가 안 좋아도 그냥 했다는 거 아니야. 개새끼들. 그렇게 병사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태도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냥 그 중대장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보세요. 사단장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 윗대가리 새끼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워.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방송을 좀 험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또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또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해서 요새 욕도 안 하고 아주 차분하게 방송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되네요. 잘. 하여간 민주당이 이제 당장 22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오늘부터. 제발 원구성을 그리고 상임위 구성을 6월 7일 안에 꼭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대한민국 그 정부가 그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국회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한 번이라도 좀 지켜라. 그래서 6월 7일까지 국회법대로 원구성 상임위 완전 마무리하고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라. 그래야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실망했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막 힘이 날 것 같아.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기운이 빠져 있잖아요. 아까 우리 제이님님 말씀처럼 추미애 장관 의장 안 된 것 때문에도 기운이 막 빠져 있고, 윤석열 거부할 줄 알긴 알았지만 이렇게 무력하게 차세번 특검 또 그냥 부결되는 거 보면서 또 막 무기력해지고 막 힘이 안 나. 재미가 없고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통쾌하게 민주당이 상임위 다 가져오고 그냥 국회 그냥 바로 시작하고 법대로 하는 거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좀 지지층도 뭉치고 좀 힘이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좀 동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좀 힘이 되는 거야. 기운 빠지지 않게. 근데 지금은 윤석열 쪽이 계속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지들끼리는 막 승리한 것처럼, 누가 보면 지들이 총선 승리하고 지들이 이긴 줄 알겠어. 우리가 진 사람 같고.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사비를 해야 되는데 또 사사비 하려고 하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네요. 오늘은 사사비가 10가지 주제거든요. 10가지 주제인데 또 깁니다.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사비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광고 하나 하자면요. 착한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보험 클리닉 상담 한번 여러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보험 클리닉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와서 오늘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분석해 주거든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리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사무리가 365일 연속 방송 1주년 딱 채우는 날에는 우리 통 크게 한번 여러분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6일입니다. 네, 오늘 방송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방송 보시면서 사무리 앞으로 더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사무리가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